네, 안녕하세요. 카스케이프 루장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여기 뒤에 보이는 시트로eng의 C4 칵투스. 공식 명칭은 뒤에 SUV가 붙는데 그냥 칵투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현대차들 산타페나 코나에서 볼 수 있는 주간주행 등이 위로 올라오고 헤드라이트가 아래로 내려간 이런 디자인을 나름 선구자적으로 시도했던 그런 차량이죠.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이제 지프의 체로키가 있었는데 걔는 조금 못생겼었고 얘는 그나마 좀 볼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주간주행 등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헤드라이트가 아래로 내려간 이런 디자인들이 많아져 가지고 낯설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쇼킹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이 차에 있어서 앞부분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데일라이트, 그러니까 주간주행 등 상하에 있는 크롬 라인이 그대로 쭉 이어지면서 시트로eng 엠블렘이죠. 더블 쉐브론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자기네 회사의 엠블렘을 그릴 디자인에 같이 이렇게 섞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트로eng의 더블 쉐브론 엠블럼은 모양이 상당히 특이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시트로eng이 처음부터 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고 기어 부품을 제작하는 곳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기어의 톱니 모양이 이런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이 쉐브론이라는 뜻은 갈매기라는 뜻이에요. 갈매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기어 모양이 갈매기 모양이어서 이렇게 형태가 됐고요. 나중엔 두 개가 되면서 더블 쉐브론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시트로eng은 1919년부터 차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내놨던 모델이 타입 A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모델이 프랑스 차로서는 대량 생산을 했던 그런 모델이었고요. 그 당시에 15,000대가 보름 만에 팔려버리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대단한 차량이었고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훌륭했던 과거 속에서 약간 자만을 한 탓인지 경영에 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마세라티를 인수하면서 좋지 않은 결과로 마세라티를 떠나보내면서 결국에는 푸주한테 인수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PSA 그룹, 푸주 시트로eng 그룹이 된 거죠. 한국으로 치면은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이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그 전의 스토리는 다르지만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로eng은 한국에는 1996년도에 삼환건설이었나? 아무튼 거기에 자회사인 삼환까뮤를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그때 소개됐던 모델이 XM과 잔티아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었습니다. XM 같은 경우는 이제 해치백 형태를 취하고 있던 플래그십 모델이었는데 디자인은 뭐 다들 아는 람보르기니와 에스페르를 디자인했던 이탈리아의 디자인 스튜디오죠. 베르토네. 거기서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XM과 뭐 잔티아 이런 게 에스페르 덕분인지 그렇게 낯선 느낌은 아니었죠. 하지만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6년 동안 380 몇 대 정도 팔았다고 합니다. 망한 거죠. 그리고 2012년도에 함불모터스를 통해서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귀한 브랜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함불모터스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간주행 등은 LED이고 헤드라이트는 아쉽게도 LED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전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아쉽네요. 요즘에는 LED가 대세긴 한데 차 가격이 있다 보니까 LED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전구로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안개등도 일반 전구고요. 차 색상이 정말 이쁘죠. 이 차 색상 이름은 에메랄드 블루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린 같은 계열의 이름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에메랄드 블루란 이름이더라고요. 칵투스 하면 그게 유명했죠. 그 도어 측면에 길게 있던 에어범프, 그게 이제 이 신형 모델에서는 사라졌습니다. 도어 쪽에 있던 게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왔고요. 기존에 있던 그 에어범프는 여기 넓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약간 말랑말랑한 소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신형 와서는 그렇게 말랑말랑한 재질은 아니고 그냥 일반 플라스틱이 되어져 있습니다. 타이어는 205에 50 17인치. 굉장히 특이한 게 여기 이 위에 루프 캐리어가 일반적인 사이즈보다 커요. 굉장히 두껍고 크고, 그리고 칵투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칵투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옆에 써 있던 이유는 후면에 칵투스라고 써 있지가 않아요. 그냥 시트로엔과 C4 이 두 가지만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트로엔 칵투스에는 하이드롤릭 쿠션이라고 하는 서스펜션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쇼크업 쇼버가 있고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서스펜션들인데, 이 차는 거기에 두 개의 쿠션을 추가를 해서 상하 움직임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제어를 하면서 승차감과 운동 성능 두 가지를 다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드롤릭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트로엔 차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적용했던 기술인데, 뭐 예전에는 이제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니었고 조금 달랐죠. 그 제가 저번에 미국의 그 뮬린이라고 시트로엔과 부가티를 컬렉트 하시는 분의 박물관을 방문했었는데, 거기에 그 엔진룸 이렇게 열어 보니까 그 하이드롤릭 시스템 관련해서 엔진룸에 막 큰 통도 있고 막 이런저런 장치들이 있는 걸 보고서는 그 당시에도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 이렇게 차에 적용을 했었구나 하는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지금 유압식이 아니어서 제가 들고 있으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기량은 1.5 디젤이고요. 출력은 120마력. 이전 세대는 90마력이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늘어났죠. 그리고 토크는 30 정도 됩니다. 연비는 복합 연비로 15점 몇 된다고 기억이 나는데 준수합니다. 근데 트렁크는 그렇게 뭐 보시는 것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이 가로 길이보다 깊이가 좀 여유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디럭스 사이즈라고 그러죠. 좀 큰 유모차 그런 것도 큰 무리 없이 수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내를 들어와서 우선 보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더블 쉐브론 로고죠. 이 로고가 핸들에서 가장 크게 위치하고 있어서 눈에 잘 보이고요. 그리고 요즘 차 같지 않게 여기에 이렇게 수동으로 손으로 작동해야 되는 핸드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핸드브레이크죠. 그리고 변속기가 기존의 MCP에서 6단 아이신 변속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는 그립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 푸조에도 있던 기능인데, 전에 3008에서 써봤던 것처럼 아마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차 가격이 좀 다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조기는 여기에 이 디스플레이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 조수석 쪽이 좀 더 넓습니다. 운전석 쪽보다. 심플하게 생겼죠. 그냥 정말 딱 여기 계기판 하나, 여기에 차량의 전체적인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고 음악을 듣고 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볼륨 노브가 있고요. 비상등 이쪽에 있고, 버튼 질감이나 이런 거는 뭐 다 그냥 가격에 맞게 평이합니다. 이제 소재도 이쪽은 위에는 상단은 약간 푹신푹신한 재질이고요. 여기는 그냥 뭐 문자 그대로 생 플라스틱들입니다. 근데 컵홀더가 조금 작아요. 다른 프랑스 차들과 마찬가지로 컵홀더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좀 잘 넘어지게 생겼네요. 깊이가 깊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칵투스 이 실내에 있어서 정말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조수석 글로브 박스가 보통은 아래에 있잖아요. 얘는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를 이렇게 열면 꽤 깊은 공간이 하나 있고요. 아래에도 뭐가 있는데 저기는 뭐 넣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조수석 에어백은 어디 갔어? 라고 하실 텐데, 조수석 에어백이 이 차는 위에 있습니다. 위에. 이 시트로엔 칵투스의 시트는 어드밴스드 컴포트 시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특이할 만한 점은 여기 가운데 이 부분의 폼이 기존의 2mm에서 12mm로 두꺼워지면서 많이 푹신푹신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엄청 푹신푹신해요. 특히 가운데 부분, 요 가운데 이 왕자 모양 같이 생긴 부분은 정말 푹신푹신하고요. 여기 이렇게 뭐
스티치도 색깔이 예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가구 디자인처럼 예쁜 것 같습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과 요추 조절, 이거는 다이얼 방식이에요. 여기 뒤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좀 손이 꺾여 들어가야 되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직물인데도 열선은 있어요. 열선 스위치가 여기 의자 옆에 달려 있고요. 높낮이도 이렇게 펌프식으로 하는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트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여기 손잡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디자인이 가방 끈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프랑스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솔직히 프랑스 차 아니면 이렇게 뭐 만들 회사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신하면서 이쁜 디자인입니다. 여기에 조수석과 운전석 양쪽 다 선바이저는 있는데 선바이저 조명이 없어요. 선바이저 조명이 없어서 조금 그렇고요. 심지어 조수석은 거울도 없어요. 네. 보통 운전석에도 여기 손잡이 있는 차가 있는데 이 차는 지금 보시면 손잡이는 없고요. 손잡이는 없지만 뭐 이거는 뭐 괜찮죠. 그런데 이제 조수석에도 여기에 손잡이가 없어서 처음에는 아니 왜 손잡이를 안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쁘다고 말한 손잡이 있죠. 도어에 있는 이 부분, 이거를 잡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또 뭐 위에까지 손잡이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가 없어도 여기를 잡고 있으면 뭐 충분히 몸이 지지가 되기 때문에 뭐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에서는 잘 못 본 기능인데 이 차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버튼이 있죠. 전 처음 이게 뭔지 몰라서 계속 눌러보다가 이제 아이폰을 연결해보고 말았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 이제 전화기의 음성 인식 명령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이제 아이폰으로 치면 시리, 안드로이드 폰은 뭐죠? 뭐 아무튼 이걸 누르면 시리가 나와서 이제 뭐 음성으로 뭐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시리를 잘 안 쓰니까 네, 그냥 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모델은 파노라마 루프가 없습니다. 그 이전 세대에는 파노라마 루프가 있었는데 지금 이 차에는 없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실내등이 이렇게 뒤로 갔어요. 원래 보통 파노라마 루프가 빠지면은 그냥 원래 이렇게 가운데로 오거나 하게 되는데 얘는 그냥 그대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생각보다 좁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좁지는 않고 나름대로 쾌적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등받이 각도가 좀 서서 이 부분은 조금 장거리 갈 때는 불편할 것 같고요. 다만 하나 좀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뒷유리가 열리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컨셉 자체가 쿠페라는 느낌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은 열리죠. 물론 문은 열리는데 문은 열리지만 창문이 없습니다. 물론 열리긴 열려요. 여기 이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살짝 열립니다. 이 카투스는 시내 주행할 때도 사실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승차감이 기본적으로 일단 좋다 보니까 요철을 넘어갈 때 그 처리하는 솜씨도 훌륭하고요. 이렇게 앞에 지금 요철을 지나가는데 이거를 40km 넘어가도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 제가 좀 불만인 부분은 이제 뒤에서 뒤쪽이 좀 소리가 좀 심하게 나요. 그 넘어갈 때 이렇게 보시면은 자 지금 넘어갑니다. 이렇게 트렁크에 짐이 있어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그 뒷바퀴가 턱을 넘었다가 내려올 때 쿵 하면서 조금 소리가 좀 크게 납니다. 이게 이 부분은 조금 불만스럽네요. 가속력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뭐 출력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이전 세대가 90마력이었고 지금 이게 120마력인데 출력이 좀 올라갔죠. 출력이 올라간 덕분에 이전 세대는 제가 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거는 일단 시내에서 추월 가속할 때라든가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탔던 클리오도 출력이 뭐 90 몇 마력인가 그런데 그것도 사실 그냥 타기엔 엄청 빨랐어요. 결국에 출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출력에 대비해서 차 무게가 얼마가 나가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차를 구매하실 때 마냥 출력이 낮다고 나쁜 차가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고속 주행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자유로로 올라왔고요. 자유로 주행을 한번 해보면서 고속 주행 시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차 가격이 있다 보니까 좀 뭐 여러 가지 외부 소음이 잘 들어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뭐 그건 차치하고라도 충분히 쾌적한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 창문 이 높이가 낮아요. 창문 높이가 좀 낮은 편인데, 제가 봤을 때 좀 낮은 편인데, 거기다가 이 룸미러도 조금 아마 창문이 낮으니까 낮게 내려왔겠죠. 그래서 그런지 좀 시야를 룸미러가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 이게 이 부분은 잘 보이는데 이 부분은 룸미러가 한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지금 운전을 하다가.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핸들은 조금씩 무거워지네요. 시내 주행할 때는 사실 핸들이 너무 가벼워서 이거 너무 낭창낭창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속도를 올려보니까 제가 봤을 때 한 80km가 넘으면은 핸들이 이제 많이 묵직해지기 때문에 안정감이 좀 좋습니다. 변속기가 이전 세대는 이제 MCP 변속기라고 일명 뭐 말타기 변속기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시던데, 그 변속기에서 아이신의 6단 변속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MCP가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도대체 얼마나, 호불호가 너무 갈리는데 불호 쪽이 많죠. 뭐 적응해서 좀 괜찮다라는 분도 가끔 계시던데, 개인 성향 차이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차니까 당연히 이 차에도 여러가지 주행 안전 관련 장치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사각지대 경보 알림, 그리고 뭐 앞차가 가까워지는데 제동을 안 한다고 하면 제동을 먼저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이제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없고, 그 다음에 이 차선 이탈 방지는 없습니다. 경고만 해줘요. 소리로 삐삐삐 해주는데, 근데 이게 그 경고가 뜰 때 이제 소리와 함께 그 문구가 알림으로 글자가 텍스트가 뜨는데, 계기판 쪽에 뜨는 게 아니고 여기 이쪽 인포테인먼트 하면서 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리고 뭐 디젤이지만 고속으로 갈수록 엔진음은 상당히 차분해지고요. 고속에서의 추월 가속도 꽤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생긴 것만큼 상당히 편해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 좀 많이 푹신푹신하고, 약간 가구에서 많이 보던 느낌의 그런 소재들을 써서 그런지 좀 가구 느낌이 많이 나요. 그리고 요즘 차 같지 않게 여기 이렇게 좀 등받이가 넓어요. 요즘에는 좀 뒷좌석 승객들 시야 확보 문제로 인해서 좀 이렇게 등받이 폭이 좀 좁아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많이 디자인이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넓게 뽑을 수 있을 만큼 뽑았습니다. 이전 세대는 아예 이어져 있었죠. 쇼파 형태 시트라고 해가지고 아예 변속기가 여기 버튼식으로 붙어 있었고 의자 두 개가 붙어 있는 뭐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 차 컨셉을 생각해 보면 뭐 등받이가 넓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차는 지금 문은 4개지만 기본 컨셉은 뭐 약간 뭐랄까 쿠페 느낌인 거라서 뒤에 문은 있지만 뭐 뒷자리를 위한 뭔가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정말 문만 있는 그런 4인승 승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핸들을 좀 좌우로 이렇게 좀 심하게 한번 흔들어 보면 앞머리가 따라오는 반응이 약간 즉각적이진 않아요. 한 템포 살짝 느리게 따라오는 느낌인데,
뭐 또 그래도 롤이 심한 건 아니니까 뭐 불안한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서스펜션이 물렁물렁해서 아마 승차감을 얻은 대신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잃은 거죠. 모든 게 완벽한 차는 없으니까요. 네, 오늘은 시트로엥 C4 폭탄 아닙니다. C4 칵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렴한 가격대, 그러니까 수입차 치고는 저렴하죠. 2천만원 후반부터 3천만원 초반까지 가격이 포진하고 있고요. 디젤 엔진의 실용성과 연비, 그리고 아기자기한 뭐 그런 구성 요소들, 그리고 개성 넘치는 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젊은 분들한테 좀 어필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뭐 그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걸리는 부분은 역시 저 뒷유리가 안 열리는 게 조금 뭔가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뒷유리가 안 열리더라도 파노라마 루프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이번에 신형 모델은 파노라마 루프가 빠지는 바람에 조금 그것도 아쉬운데, 그래도 톡톡 튀는 디자인만큼은 어디 가나 개성 만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도 뭔가 또 더 다른 재밌는 차를 섭외를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